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이 인동과의 댕각나무 종류들 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 주걱 댕각나무가 있고, 댕각나무 앞에 좀자가 붙은 좀댕각나무, 그리고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에 소개돼서 최근 공원 같은 데서 아주 흔하고 많이 만나게 되고 가정집의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많이 키우는 위실나무, 이렇게 세 종류의 댕각나무 종류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요 세 종류의 댕각나무들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요즘 최근에 만나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위실나무인데, 위실나무는 최근에 도입이 돼서 우리 주변의 공원 같은 데서 아주 자주 만나게 되죠. 자주 만나게 되고, 아파트에서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에다가 요거 심어서 키우는 사람들 아주 흔하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요 위실나무라고 하는 것은 꽃도 아주 화려하죠. 꽃도 화려하지만은 열매 모양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열매 모양도 특이하고 꽃도 예쁘기 때문에 우리 화분에 담아서 키우기도 하는 아주 인기가 만점인 나무가 위실나무인데, 이 위실나무의 이름을 보면은 위실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한자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거 한자 위자하고 실자를 쓰는데, 이 위자는 바로 고슴도치라는 뜻입니다.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많이 났다, 그런 뜻이고, 이 실자는 열매라는 뜻이죠. 열매 실자니까.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딱딱하고 빳빳한 털이 많은 열매다,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위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로 빳빳하고 딱딱하고 단단하고 이러한 가시 같은 털들이 많이 달려있는 이러한 열매를 갖고 있는 게 위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위실나무는 보통 우리들이 쉬운 이름으로 고슴도치나무라고 합니다. 고슴도치나무라고 하는데, 우리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이렇게 위실나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고슴도치나무라고 부르고 싶은데 표준 목록에서 이렇게 위실나무라고 해서 저도 위실나무라고 붙였고, 이것은 중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중국의 병꽃이다. 그래서 이 모양이 병꽃입니다. 병꽃하고 똑같은 형태의 이런 꽃을 피게 되는데, 5월달에 이렇게 쌍송꽃, 양송화가 피게 되는데, 양송화를 보면은 이 꽃뿌리가 이렇게 윗입술이 있고 아랫입술이 있는 입술 꽃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윗입술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아래 입술은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이러한 입술 꽃뿌리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이 아래쪽에 꽃뿌리 통부는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꽃뿌리 통부가 붙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갈라진 요것을 우리들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갈래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갈래조각이 5갈래로 갈라지는데, 위쪽에 2개의 입술은 윗입술이고, 2개의 갈래조각은 꽃뿌리 갈래조각은 윗입술이고, 아래쪽에 3개로 갈라진 꽃뿌리 갈래조각은 아랫입술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 아랫입술에 보면 주황색의 줄무늬가 있죠. 주황색의 그물 같은 무늬가 있다 해서 이런 주황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위실나무, 고슴도치나무라고 하는 위실나무입니다. 위실나무인데, 요 위실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요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여기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있고, 씨방 위쪽에 보면은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지는 꽃받침 조각이 5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우리는 판통이라고 하고, 여기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꽃목이라고 합니다. 판인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판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꽃목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을 우리들은 판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름들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 없고,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위실나무인데, 요거하고 비슷한 나무가 또 우리 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좀댕각나무가 있습니다. 이 좀댕각나무도 조금 전에 보았던 위실나무하고 꽃의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서 입술꽃 뿌리에 요 위쪽이 두 개로 갈라지는 윗입술이 있고, 아래쪽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아랫입술이 있는 이러한 입술꽃 뿌리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이 꽃뿌리는 길이가 13에서 18mm로 좀 크기가 작은 편이고, 아래쪽에는 이러한 주황색의 줄무늬가 있고, 그물 모양의 줄무늬가 있고, 여기에 털이 많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댕각나무 종류들의 꽃에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요 사진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사진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요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 꽃뿌리 통부가 이렇게 있는데, 꽃뿌리 통부의 여기 요 부분에 보면 암술대가 아주 조금 보이죠. 암술대가 보이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암술대 한 개가 있는데, 이 꽃은 암술대가 한 개가 있는데, 꽃뿌리의 입술, 요 윗입술이라 그랬죠. 윗입술 두 개가 갈라지는 요 가운데 요 부분에가 바로 요 부분에 암술머리가 있는 겁니다. 암술머리가 드러나 보이고, 그러니까 수술대의 길이보다가 암술대의 길이가 약간 더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술대를 보면 수술대는 이렇게 길이가 긴 수술대가 이렇게 위쪽에 두 개가 있고, 또 수술대의 길이가 짧은 두 개의 수술대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수술대는 길이가 길고 두 개의 수술대는 길이가 짧다, 이러한 수술을 우리들은 이강웅예라고 합니다. 이강웅예라고 한자로 쓰는데, 이거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둘긴 수술이 두 개가 길다. 그래서 이러한 둘긴 수술, 이강웅예와 둘긴 수술은 같은 뜻인데, 이건 한자 표현이고 우리 표현은 둘긴 수술이니까 두 개의 수술대가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두 개가 있는 이러한 둘긴 수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받침 조각은 두 개밖에 없다, 여기가 두 개밖에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요거하고 비슷한 나무가 바로 주걱댕각나무죠. 주걱댕각나무는 꽃의 모습이 거의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좀댕각나무하고 거의 꽃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문제는 좀댕각나무의 여기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좀댕각나무의 꽃뿌리의 길이는 13에서 18mm다. 그래서 꽃뿌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요거의 길이, 꽃뿌리의 길이가 최고 2cm가 안 된다. 그래서 18mm 정도다. 최고 18mm 정도 되는 것이 좀댕각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주걱댕각나무는 꽃뿌리의 길이가 2cm에서 3cm 정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끝에까지의 요 길이가 2에서 3cm로, 조금 전에 좀댕각나무는 2cm가 안 되게 18mm였는데 이것은 2 내지 3cm로 꽃의 크기가 훨씬 큰 것이 주걱댕각나무고, 꽃의 크기가 작은 것이 좀댕각나무, 이렇게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고, 꽃뿌리의 모양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입술꽃뿌리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아랫입술이 있고, 위쪽에 두 갈래로 갈라지는 윗입술이 있고, 아랫입술에는 이렇게 그물 모양의 주황색 무늬가 있다. 그리고 이게 암술대는 수술대의 길이보다 약간 길어서 요 밖으로 약간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꽃뿌리 통부의 밖으로 암술대는 약간 튀어나온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수술대는 두 개의 수술대는 길고 두 개의 수술대는 짧은
이러한 붉은 수술 이강웅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지금 보는 주곡댕각나무나 조금 전에 보았던 좀댕각나무나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을 했던 위실나무도 마찬가지로 붉은 수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꽃뿌리의 아래쪽에 보면은 꽃받침 조각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5개가 보이죠. 이렇게 5개가 보이는데, 이게 주곡댕각나무는 꽃받침 조각이 5개인데 반해서 좀댕각나무는 이렇게 2개이고 주곡댕각나무는 5개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실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에 5개의 꽃받침 조각을 가지고 있고, 요 속에 들어있는 수술은 이강웅례에서 붉은 수술이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잎의 크기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좀댕각나무의 잎의 크기는 20mm에서 25mm 정도로 2에서 2.5cm 정도 잎의 크기가 작은 것이 좀댕각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주곡댕각나무는 잎의 크기가 2에서 6cm, 아주 훨씬 크죠. 훨씬 커서 최고 6cm까지 되는데, 좀 전에 봤던 좀댕각나무는 2.5cm, 최고 2.5cm 밖에 안 된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이점, 뚜렷한 잎의 크기에서와 꽃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요 위실나무는 요 꽃의 크기가 꽃뿌리의 크기가 2cm라 그랬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주곡댕각나무가 2에서 3cm였는데, 주곡댕각나무가 2에서 3cm였는데 위실나무는 2cm로 조금 길이가 작고, 잎의 크기도 4에서 8cm로 지금 3개의 나무 중에서 제일 크죠. 그래서 요 위실나무는 최고 8cm, 그리고 주곡댕각나무는 최고 6cm, 그리고 좀댕각나무는 최고 2.5cm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잎의 크기의 차이를 가지고 세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도 또 재미있습니다. 열매도 보면 요게 아래쪽에 열매가 있고 위쪽에 꽃받침 조각이 2개가 남아 있는데, 꽃이 피어 있을 때 요게 있던 2개의 꽃받침 조각이 그대로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남아있는 이러한 형태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꽃받침 조각의 아래쪽에 얇은 열매가 달리게 되고, 그 아래에 포라고 하는 꽃사계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주곡댕각나무를 보고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곡댕각나무 보면은 꽃받침 조각의 숫자가 5개. 아까 꽃이 피었을 때 꽃받침 조각의 숫자가 여기 5개였기 때문에, 여기에 5개였기 때문에 열매에서도 꽃받침 조각의 숫자가 5개입니다. 그래서 열매에서 꽃받침 조각이 끝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열매에 달려있는 꽃받침 조각이 끝까지 남아있는 이러한 꽃받침 조각을 우리들은 한자로 숙존악이라고 하고, 숙존악, 그리고 우리말로는 영구꽃받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구꽃받침이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데, 요 열매는 지금 털이 많이 있죠. 털이 많이 있는데 요 열매는 얇은 열매라고 합니다. 수과라고 하는데, 한자로 수과라고 하고 얇은 열매라고 하는데, 얇은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해바라기 씨앗을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금방 구조가 떠오르죠. 그래서 해바라기의 씨앗의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얇은 열매이기 때문에, 요 주곡댕각나무에 요거는 주곡댕각나무를 보고 있는데, 요 주곡댕각나무의 열매는 얇은 열매이기 때문에 해바라기처럼 열매 껍질이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얇은 열매 껍질은 해바라기 씨앗처럼 잘 벗겨지죠. 벗겨지면서 그 속에 알맹이가 톡 튀어나올 수 있다. 분리가 잘 된다.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얇은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수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수가 얇은 열매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은 좀댕각나무나 주걱댕각나무나 위실나무나 똑같은데 위실나무도 마찬가지로 해바라기의 씨앗처럼 요 털이 있는 빳빳한 털이 많이 달려 있는 요 열매 껍질이 얇은 열매 껍질이기 때문에 쉽게 딱 속에 들어있는 씨앗하고 분리가 잘 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잘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톡 튀어나온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매가 빳빳한 털이 많아서 이것이 고슴도치를 닮았기 때문에 고슴도치 나무라고도 하고 위실나무라고도 하는데 꽃받침 조각은 영구 꽃받침이라고 했죠.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영구 꽃받침, 한자로 숙조낙은 5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위실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